때린 건 그쪽 아이였는데 전화를 고민하는 건 우리였다고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가해자 쪽은 멀쩡했고 피해자 학생은 결국 전학을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 디코드입니다.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요. 참교육이라는 단어는 드라마 그 이전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그 참교육이라는 단어가 요즘엔 어느 순간 끝을 모르는 전쟁으로 변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순간에 아이는 보통 때린 아이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학폭이 터지고 난 뒤 그 아이 뒤에 있는 부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 정의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끝을 모르는 싸움으로 변하는지 그 구조를 한 사례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같은 반 친구한테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흉터가 생길 정도로 상처는 심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고 당연히 학교를 찾아갔고 이후에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 A는 피해자, 학생 B는 가해자로 학폭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폭위를 앞두고 가해 학생 B의 부모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A씨 부모는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애들끼리 놀다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만 한다면 받아줄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B의 부모는 사과는커녕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죠. 좋게 끝냅시다. 솔직히 먼저 시비 건 건 그쪽 아이 아닙니까?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학생 A 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뒤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 학생 B 부모가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B의 이름으로 A의 부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협박과 폭언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였던 학생의 부모가 피고가 되고 가해자였던 쪽이 원고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B 부모는 소송뿐만 아니라 민원과 추가 고소를 이어갔습니다. 가진 인맥을 모두 동원해서 A가 다니는 학교는 물론 학원에까지 끊임없이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학교와 학원에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가자 결국 A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친구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A 부모는 밝고 건강하던 자기 아이가 점점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지켜만 봐야 됐습니다. 이 상태로 1년, 2년 시간은 흘렀고 변호사 대응 비용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의 부모는 전학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A의 부모는 생각했습니다. 때린 건 그쪽 아이였는데 전학을 고민하는 건 우리였다고요.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가해자 쪽은 멀쩡했고 피해자 학생은 결국 전학을 가게 됩니다.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보통 B 학생의 부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악한 사람이라기보다 사주 구조가 극단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주에는 제살태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칠살을 제하다라는 의미의 제살과 과하다라는 의미의 태과라는 뜻입니다. 칠살은 일간을 극하는 기운으로 나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힘이고 난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루고 통제하는 힘은 식상입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맞아야 현실에서 이성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주에서 칠살의 기운은 약한데 그것을 제하는 식상, 특히 상관의 기운이 너무 크면 그 대응이 지나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미 잡은 칠살을 한 번 더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도둑 한 명 잡겠다고 경찰을 부르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잡도둑 한 명 잡겠다고 특수부대, 경찰관, 소방관까지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제살태과의 형태입니다. 제압이 지나쳐서 상대를 말살하는 구조입니다. 제살태과의 핵심은 결국 목적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 굴복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사과해도 부족하고 물러나도 부족하고 손해를 봐도 부족합니다. 계속 과잉 대응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내내 자신의 행동이 정의롭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제살태가라고 하더라도 타고난 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4가지 경우만 보겠습니다. 상관격은 원래 권위나 규칙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운입니다. 여기에 제살태가의 흐름이 겹치면 상대의 잘못을 응징하는 데서 멈추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틀렸다를 끝까지 증명하려다 소송이나 폭로로 번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칠살격은 위협과 경쟁을 정면으로 상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살태가의 흐름이 겹치면 상대를 반드시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결국 끝까지 몰아붙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승부 자체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걸록격이나 월겁격은 자기 힘과 확신이 강한 구조로 나옵니다. 한번 칼을 빼면
끝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협을 패배처럼 느끼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 기세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강격은 평소 명분과 원칙을 중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옳다라는 명분을 잡으면 그 명분 자체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라는 말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는 경우죠.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경향입니다. 실제로 원곡 자체와 대운 흐름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그럼 이런 제살퇴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엮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위험한 건 대화로 풀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는 감정으로 맞서지 말고 처음부터 전부 기록하세요. 이런 상대한테는 억울함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데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모든 걸 문서와 날짜로만 남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절차와 제3자에게 넘겨야 됩니다. 직접 맞붙는 순간 그게 바로 상대가 원하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설득하려는 것을 하지 마세요. 설득으로 끝날 문제였다면 진짜 끝났습니다. 이런 사주 구조에는 사과하는 것도 없습니다. 끝낼 대상이지 풀어낼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 속 상대가 자신의 모습이 잠깐 보였다면 바로 그 순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정의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전쟁으로 변하는지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작은 갈등을 몇 년짜리 전쟁으로 만든 사람이 있나요? 감명 사연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디코더였습니다.